어제도 제가 김영우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또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뭐 김영우 선수에 대해서는 그 날짜도 SSG전 송승기 선수가 패배했던 7대 10으로 졌던 그 경기에 제가 이제 김영우 선수를 필승조로 반드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언급을 다시 하기도 해서 제가 댓글에 달아놓고 그랬던 상황인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내일 이제 경기가 없어서, LG의 경기가 없어서 영상 하나만 찍고 자야지 하면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좀 유명한 유튜브를 이제 하나 봤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결산 2025 드래프트 1라운드 중에 누가 제일 잘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꽤 큰 유튜버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두 해설위원이 나와서 했던 거에, 이제 뭐 결론은 말씀드리면 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배찬승 선수가 올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자료를 찾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우 선수에 관한 건 스토리가 있어요. 영경혁이 콕 찍은 LG 신인 김영우, 왜 마무리 대체 1순위인지 증명했다. 이게 언제냐면은 그 스프링 캠프 때요. 스프링 캠프 청백전. 그러니까 이게 뭐 2월 20일인가 뭐 2025 스프링 캠프에서 자체 청백전을 가졌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현식을 대체할 마무리 후보, 이게 장현식 선수를 FA로 영입했을 때 뭐 마무리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인 파이어볼로 김영우가 청백전에서 위력적인 공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키 187, 88kg의 탄탄한 체격에서 나오는 최고 시속 156이 빠른 공이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장현식 선수가 이제 뭐 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캠프 참가가 힘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가장 먼저 언급된 대안은 1순위가 김영우였다. 시범 경기를 통해서 영우가 혹시 좋으면 마무리 자리를 줘서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 있다. 마무리는 일단 구위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구위가 강하지 않은 마무리는 항상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마무리는 상대 타자를 힘으로 누를 수 있어야 된다. 마운드 위에서 배짱도 괜찮은 것 같다. 자, 그러면서 그 청백전에서 네, 몸쪽 승부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빠르게 카운트를 잡아갔다. 어제 경기에도 몸쪽 이 승부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칭찬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정면 승부를 요구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자 기사죠. 158kg 전체 10순위 신인, 2할에 1.99, 13순위 제치고 신인 1위다. 1위 팀 필승조로 성장하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고교 때 이제 이 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받아서 재활을 하느라 1년 유급을 했어요. 그 덕분에 사실은 LG 트윈스로 오게 된 거죠. 우승 굿즈라는 1라운드 10번째 LG의 지명을 받았다, 이런 거고, 이날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오선진을 이제 155km 직구로 헛스윙 삼진, 박주홍은 눈을 의심할 것 같은 149km의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잡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정말 이 김광산 투수 코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뭐 2군 그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뭐 여러 가지 항상 공부하시고 데이터 막 정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선수들에게 맞춤형 지도, 그리고 이제 그 김진성 선수에게도 김광상 투수 코치가 많은 조언을 한 그런 인터뷰도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김광상 투수 코치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매일 개인 훈련을 시킨 덕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김영우의 성장은 김광상 코치 덕분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 엔트리에 포함돼 한 번도 2군에 내려가지 않고 풀타임 시즌을 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성적인데, 이제 뭐 이건 키움의 정현우 선수 15경기 73이닝, 그리고 자책점은 5.28. 정우주 선수 44경기 42와 3분의 2이닝, 자책점 3.16.
배찬승 선수 56경기 44와 3분의 2이닝 자책점 4.23. 자, 경기 수가 56경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44와 3분의 2이닝으로 이닝이 적죠. 그거는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이제 뭐 이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김영우 선수가 바로 54경기에 49와 3분의 2이닝 ERA가 무려 1.9군데 더 내려갔죠. 그러면서 과연 이제 김영우가 최고냐 라는 궁금증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전문가가 배찬승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뭐 어떤 최근에 이제 정우주가 뭐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앞에서 공 9개로 3구 삼진을 막 때려잡기도 하고, 정현우 선수는 뭐 LG 트윈스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수가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될 건지 제가 데이터로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가 다 뽑힌 2025 드래프트고요. 너무 많으니까 요것만. 그래서 1라운드가 정현우, 2라운드가 하나이글스의 정우주, 3라운드가 삼성 라이온즈의 배찬승, 그 다음에 4라운드가 롯데 자이언트의 김태현,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의 김태형,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박준수 선수는 이제 잘 알죠. 그리고 키움의 김서준, SSG에는 이제 이유래 선수, 이 선수는 포수고요. 그 다음에 KT 위즈의 김동현, LG 트윈스의 김영우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정현우 선수는 선발 투수니까 이닝이 많죠. 그래서 73과 3분의 1이닝인데 이 WHIP가 좀 높아요. 1.61. 피안타율도 2할 7푼 6리로 높고요. 다만 최근에 KT 상대로도 퀄리티 스타트, LG 상대로도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또 좋지 않았고 6이닝을 던진 적이 꽤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일자별로 보면은 이 기아전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때 100몇 개도 110몇 개 던졌나? 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많이 던져서 이거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첫 승을 꼭 챙겨주고 싶어서 이때 또 키움이 막 푸이그랑 카디네스 해가지고 막 엄청 점수 내가지고 기아의 경기에서 뭐 5이닝 겨우 채워서 승리 투수가 되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확실히 그 여파 4월 12일에 이제 하나전 던지고 부상을 당해서 6월에 나왔는데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6월달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분석이 된 거죠. 이때 이후로 6월달 이후로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 자책점 쭉 올라가고, 이때는 뭐 체력 이슈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8월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현우 선수가 9이닝당 탈삼진율이 뭐 5.9개, 그러니까 사실 낮죠. 그리고 볼넷은 4.9개, 그러니까 탈삼진은 6개, 볼넷은 5개,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이 좌타자 피안타율도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2할 9푼 3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6푼 3리로 피안타율도 되게 높아요. 직구랑 슬라이더가 대부분이고 커브랑 포크볼은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직구 구속이 일단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직구 구속이 뭐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군대를 갔다 온다거나 해서, 그런데 뭐 구위가 갑자기 막 강력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 그래서 구종 가치를 보자면 포심이 1.9, 커브가 0.3. 지금 보면 커브가 그나마 세 번째로 던지는 거거든요. 직구는 이제 55% 던지고, 근데 이제 1.9, 0.3. 슬라이더가 제2 구종이긴 해요. 27.8%. 그게 3.7. 그리고 포크볼은 많이 던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구종 가치가 제일 좋죠. 아무래도 포크볼이 가장 이 선수가 던지기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그러니까 포크볼의 구종 가치가 보통은 이제 가장 높은 편이고. 자, 그래서 요런 걸 좀 자세히 보면은 스트라이크 비율이 이제 60% 정도 되고, 루킹 스트라이크 헛스윙이 이제 26.2. 그래서 뭐 스윙 대비 15.2 요런 거 중요하고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얼마나 던졌냐, 38.4로 사실 잘 던지진 못했어요. 자, 이거 나중에 네 선수를 비교할 건데 그때가 더 재밌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우주 선수가 김영우 선수와 함께 저는 이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고의 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책점 3.16인데 이 선수도 지금 자책점이 최근 10경기가 0이거든요.
피안타율도 1.67이고 삼진은 21개나 잡았고 볼넷 4개고 그리고 시즌 WHIP도 1.05 피안타율도 1.82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도 왜 그러냐면 정우주 선수도 슬라이더를 장착했어요. 2군 갔다 와서. 약간 김영호 선수랑 비슷하죠. 그리고 제가 입중계 때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강속구 투수가 가장 먼저 익히는 거는 슬라이더입니다. 왜냐하면 직구와 비슷한 속도로 나오면서 살짝 꺾이거든요. 그럼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하기 그리고 타자의 이제 범타를 유도하기가 되게 좋은 구종이에요. 그 다음이 포크볼인데 어쨌든 이 선수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자책점이 13.5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72 괜찮았죠. 그리고 2.79 뭐 나름 괜찮았고 근데 이제 6월 달에 한번 이제 나갔다 와요. 이때 이제 구속이 떨어졌거든요. 네, 구속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번 나갔다 오면서 요때 이제 슬라이더를 좀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우주 선수의 좀 재밌는 점은 멀티 이닝이 많다는 거. 2이닝, 1과 3분의 2이닝, 3이닝 이렇게. 근데 2.35 1과 3분의 2이닝, 1과 이렇게 멀티 이닝이 되게 많죠. 지금 봐도. 그리고 8월 달에는 자책점 0.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아요. 이게 강속구 투수의 매력인 거죠. 피안타율이 1.61, 1.69. 좌우 오히려 좌타자가 1.61, 우타자가 1.69죠. 그리고 이 정우주 선수의 대단함은 9이닝당 삼진율이 14.1로 외국인 투수보다도 위에요. 네. 본래 3.6. 지금 그래서 이 직구가 79.2고 슬라이더가 15.5인데 아마 김영우 선수도 비슷할 텐데 처음엔 직구밖에 못 던졌거든요. 아까 이제 요 7월 22일 이후로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기 시작해서 요게 실제로는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이 던질 거예요. 김영우 선수도 비슷하고 똑같아요. 처음엔 커브 많이 던졌거든요. 직구 커브. 그러다가 이제 직구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심이 무려 구종 가치가 12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구종 가치라는 거고 슬라이더가 0.7인데 이건 아마 초반에 그래서 그럴 거예요. 최근 슬라이더 구종 가치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정우주 선수는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아요. 64.6. 그리고 헛스윙 비율도 높습니다. 그냥 직구가 와도 헛스윙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죠. 30.4%. 그래서 스윙 대비 헛스윙 비율도 31.3%로 높고요. 존 안에 43.5. 컨택률이 56.5. 네,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배찬승 선수. 얼마 전 좌완 158km를 던졌죠. 두산전에. 자책점은 4.23, WHIP가 1.7, 피안타율은 2.63으로 높아요. 어쨌든 최근 10경기도 방어율이 5.63, 피안타율은 2.16. 그래서 처음에 좋았어요. 2.7. 3월달에, 4월달에 5.68, 5월달에 4.5, 6월달에 3.38. 눈여겨봐야 될 거는 3분의 2이닝, 3분의 1이닝, 3분의 2이닝, 3분의 1이닝 즉 좌타자 원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0이닝, 3분의 1이닝, 3분의 1이닝, 3분의 1이닝 2.25 보이시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배찬승 선수의 방어율에는 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좌우를 가린다는 거죠. 정우주 선수와 김영우 선수는 좌우를 그렇게 가리지 않거든요. 근데 배찬승 선수는 좌우를 좀 가린다. 1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3분 3인데 우타자 피안타율이 지금 2할 9푼 6리로 거의 3할이거든요. 좌타자 피안타율 2할 3푼 3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좌우를 가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WHIP가 1.7, 9이닝당 삼진율이 9.7로 되게 좋고 볼넷이 6.3개인데 요런 기록에도 약간 허수가 있다는 거죠. 좌타자를 주로 상대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구 구위는 끝내줘요. 자완인데 평속이 150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슬라이더도 135에 34.4. 체인지업은 거의 던지지 않고. 그런데 포심 구종 가치가 1.0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죠. 슬라이더는 7.4로 굉장히 높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구는 굉장히 구위가 빠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슬라이더는 역시나 좌투수이면서 좌타자를 상대로 확 꺾이니까 대단한 구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트라이크도 61.1로 나쁘지 않고 헛스윙률은 28.2. 그리고 스윙 대비 헛스윙률 24.3. 존 안에는 스트라이크 비율이 37.1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컨택이 58.2. 자, 이제 롯데의 1순위 1라운드 4순위 김태현 선수인데요. 뭐 이렇게 1군에서는 뭐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자책점은 4.5고 피안타율이 1.43인데 WHIP가 2.5라는 건 볼넷을 무지하게 내줬다는 거죠. 볼넷이 4개죠 지금. 2이닝 던졌는데. 2군에서는 어떠냐? 자책점이 2.66, 피안타율이 1.93인데 역시나 볼넷이 20개, 23과 3이닝, 23이닝에 뭐 몸에 맞는 공도 2개.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직 전혀 제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라운드 5순위 기아의 김태형 선수인데요. 1군에서는 뭐 4.26, WHIP가 1.4인데 피안타율이 2.61이니까 굉장히 안 좋죠. 2군에서도 8.45, 볼넷이 31개, 피안타율이 3할 오픈. 최근 10경기도 안 좋고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두산의 1라운드 6순위 박준순 선수인데 대박입니다. 지금 무려 255타석을 나왔는데 타율이 3할 1분 1리. 그런데 출루율은 좀 낮아요. 3할 3분 1리. 근데 도루도 8개나 했어요. 성공률도 80%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선수가 타율에 비해 출루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볼을 골라내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 빠따에 맞추는, 그러니까 공을 빠따에 맞추는 능력만큼은 탁월하다. 그것도 255타석이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10경기 3할 오픈 1리로 더 좋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준순 선수와 비교되는 선수가 있으니 LG의 25라운드 50순위로 뽑힌 박관우. 타율 3할 8푼, 출루율은 3할 5푼 7리로 더 좋아요. 타율과 출루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죠. 그리고 타석이 42타석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신인 선수들을 기다릴 때, 어떤 선수를 기다릴 때는 100타석 정도를 봐야 한다고. 무슨 얘기냐? 투수와 타자가 처음 만나잖아요. 무조건 투수가 유리해요. 왜냐면 처음 보니까. 근데 이 선수는 지금 42타석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성적을 보여줬다? 최근 10경기도 3할 3푼 3리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에요. 도루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선수에 비해서. 그리고 내야수죠. 외야수기는 해요. 그 차이는 있어요. 내야수가 좀 더 가치가 높은 거죠. 내야수의 타격이 보통 낮으니까. 하지만 타율, 출루율 얼마나 뛰어난 선수가 될까? 이 선수를 5라운드 50순위에 뽑았는데 1라운드 6순위에 뽑은 선수와 차이가 없다니. 심지어 타석이 적은데 얼마나 대단한 선수가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1라운드 7순위 키움의 김서준 선수. 이게 왜 1라운드에 2번 뽑았냐? 뭐 그 지명권 넘기는 그런 거죠. 근데 뭐 기록이 없어요. 볼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최근에 LG전에 등판했던 이 박정우 선수, 왼손 투수인데 막 좌완이 152km 던지고 슬라이더 던졌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그렇게 기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군에서도요. 자, 저는 오히려 이 선수가 기대됩니다. SSG가 뽑은 1라운드 8순위 이을리에 선수인데요. 포수예요. 포수는 이렇게 빨리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군 성적은 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퓨처스 3할 3푼 3리, 장타율 5할 9푼 1리, 출루율 4할 9푼 4리. 이 선수 어마어마한 포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최근 10경기 타율은 안 좋지만 뭐 포수는 타율보다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수비도 좋아야 되고 도루 저지도 좋아야 되는데 이 출루율 4할 9푼 4리가 너무나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에 1라운드 9순위 KT의 김동현 선수. 뭐 일단 볼 내용이 크게는 없습니다. 퓨처스 성적도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LG의 1라운드 10순위 우승굿주 김영우. 무려 ERA가 1.95, 50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요. 최근 10경기 자책점 0, 피안타율이 1할이 안 돼요. 6푼 7리. 미쳤죠? 9와 3분의 2이닝.
WHIP가 시즌 통산은 1.36, 피안타율이 2할 3푼 3리지만 최근 10경기를 보여주는 건 이 선수가 다른 선수가 됐어요. 슬라이더를 익히고. 그래서 보면 4월 달엔 2.79, 5월 달에도 0.77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익힌 거죠. 1군에서. 근데 4.91인데 이 7월 달,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슬라이더를 좀 익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광상 투수 코치가 뭐 밤낮으로 관리를 한 결과 슬라이더를 익혔고, 제가 그래서 뭐 필승조로 가야 된다 했던 것도 이 선수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고 나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책점이 7월 달에 0, 8월 달에도 0.9. 미쳤다 그냥. 슬라이더를 익힌 김영우, 그리고 밸런스도 잡혀서 볼넷이 좀 줄어들었고, 이제는 그냥 솔직히 마무리를 넣어도 될 정도죠. 네, 냉정하게. 자, 그래서 지금 뭐 좌타자에게 더 피안타율이 높아요. 우투수의 특성상 보통 그렇죠.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4리, 좌타자가 2할 6푼 4리인데 일단 최근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올 시즌이고 9이닝당 삼진율이 8.3개, 9이닝당 볼넷률이 4.8개인데 직구 63.7, 커브가 17.9, 슬라이더가 15%인데 이거는 최근엔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커브보다 슬라이더 훨씬 많이 던지죠. 구종 가치가 포심 5.5, 슬라이더 4.5. 자,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구종 가치는 포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구예요. 무조건 투수는 직구로 투 스트라이크 잡고 그 다음에 변화구를 던져야 되거든요. 포심의 구종 가치가 높은 게 투수에게는 가장 좋아요. 근데 포심의 구종 가치가 무려 5.5, 슬라이더가 4.5, 커브가 2.0이거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 선수가 골고루, 포크볼도 1.9죠. 나중에 포크볼도 상당히 빨리 프로에서 쓸 만큼 익힐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구 구위가 높은 선수들의 이 구종을 익히는 순서가 직구, 슬라이더, 포크볼 이 순서입니다. 거기에 커브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김영호 선수가 원하는 선발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골고루 구종 가치가 좋다는 게, 그리고 포심, 아까 배찬승 선수는 포심의 구종 가치가 낮았잖아요. 근데 김영호 선수는 포심의 구종 가치가 높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62.1로 컨트롤 나쁘지 않고 헛스윙률 28.4, 그 다음에 스윙 대비 헛스윙률 24.9, 조난의 40%. 자, 요건 이제 네 선수를 비교하는 요 부분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자, 위에서부터 정현우, 정우주, 배찬승, 그 다음에 김영우 선수입니다. 네 선수. 자, 정현우 선수는 사실 뭐 그렇게 유의미한 멋있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정우주 선수가 미쳤습니다. WHIP가 1.05, 9이닝 삼진율 14.1, 볼넷 3.6. 자, 배찬승 선수 9이닝당 삼진율이 9.7, 근데 볼넷이 6.3으로 컨트롤이 좀 안 돼요. 그리고 요 삼진에는 이제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 왜냐? 56경기가 나왔는데 44와 3분의 2이닝이에요. 그 말은 뭐냐? 원포인트, 좌타자 위주로 나왔다는 얘기죠. 보세요. 55경기인데 김영우 선수가 50과 3분의 2이닝으로 훨씬 이닝이 많잖아요. 보이시죠? 자, 김영우 선수의 WHIP가 1.36, 9이닝당 삼진이 8.3, 9이닝당 볼넷이 4.8. 그래서 보면은 결국 정현우 선수와 정우주 선수와 김영우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책점에서는 이제 김영우 선수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삼진율, WHIP, 볼넷에서는 정우주 선수가. 구종 가치를 보면은 이제 정현우 선수, 키움의 정현우 선수는 포크가 6.1. 근데 엄청 많이 던지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던지는 직구의 구종 가치가 정우주가 12, 그리고 김영우가 5.5.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직구의 구종 가치가 높을수록 투수가 가장 강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직구로 투 스트라이크 잡아놓고 구종 가치가 낮더라도 변화구를 던지면 타자들은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직구를 제일 많이 던지잖아요. 커브의 구종 가치는 이제 김영우 선수가 2.0, 정우주가 1.6. 그런데 이거는 아마 직구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배찬승이 7.4, 김영우가 4.5, 정현우가 3.7.
정우주는 0.7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우주도 좀 슬라이더가 괜찮거든요. 그 최근에. 그래서 지금 이 구종 가치도 훨씬 올라갈 겁니다. 이 포심과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이렇지만 후반기 아까 이제 8월달 이 두 선수 성적 보셨죠? 자책 좀 0 막 0.9 이런 거. 두 선수가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거는 투구 대비 스트라이크예요. 근데 지금 정우주 선수가 64.6, 김영우 선수가 62.1로 둘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투구 대비 헛스윙인데 헛스윙률도 정우주가 30.4로 높고 이제 김영우 선수가 28.4로 그 다음 높아요. 그 다음에 스윙 대비 헛스윙인데 정우주가 31.3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직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안에 집어넣는 것도 정우주가 43.5, 김영우가 40.9예요. 거기에 컨택률이 56.5, 56.8 둘 다 56%대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밖의 컨택률이 17점, 17점으로 약간 정우주랑 김영우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을 내리면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김영우가 1등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LG 트윈스 이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유영찬 선수를 좀 쉬게 한 다음에도 물론 이 어린 선수를 코시에 마무리를 맡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향후 저는 김영우 선수가 내년 2년 뒤에는 압도적인 LG 트윈스의 마무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뭐 그 경험이라는 그 말만 빼면 지금 김영우 선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좀 꾸준히 봐야죠. 표본이 어쨌든 8, 9월이니까 뭐 1년, 2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배찬승 선수는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에게도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단한 구속을 던지지만 좌우를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배찬승 선수보다는 정우주, 김영우 선수가 훨씬 좋고요.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직구 자체는 현재 정우주 선수가 좋고 슬라이더 자체는 김영우 선수가 더 좋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둘 다 선발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 두 선수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투수들, 그런 1라운드 투수들의 멋진 그리고 현재까지는 김영우가 1등이다. 2025 드래프트의 승자는. 그래서 놀랍게도 10순위에 뽑힌 김영우가 1등이다 라는 결론. 물론 정우주 선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시즌 전체로 보면 김영우가 맞고요. 앞으로는 몰라요. 정우주랑 김영우 중 누가 잘할지. 그만큼 기대가 되는 이 두 선수였다.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결국 밤을 샜네요. 6시가 다 되는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해설위원이 배찬승 선수가 최고다 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영상을 부랴부랴 찍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떤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